지난 시간까지 주키퍼를 설치하고 환경 설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카프카 클러스터 환경 구축을 위한 카프카 설치 및 환경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중이었던 카프카 01 서버로 접속하겠습니다. ssh 카프카 01 이라고 해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화면을 한번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운로드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인스톨 디렉토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디렉토리에는 기존에 다운로드 받았었던 주키퍼 타르 파일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경로에다가 sudo wget 명령어를 통해서 아파치 카프카 3.1.0 타르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주시면 잠깐 기다렸다가 다운로드가 완료될 겁니다. 카프카가 모두 다운로드 되었고요. 이번에는 압축을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udo taru 옵션으로 xzvf 그 다음에 카프카 파일을 지정해 주시고 대문자 C 옵션의 유저 로컬 디렉토리로 압축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해제가 완료되었고요. 화면을 한번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sudo move user 로컬 디렉토리에 있는 카프카 3.1.0 버전의 디렉토리를 같은 경로의 유저 로컬 카프카 라는 디렉토리 이름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카프카 환경 설정도 진행하겠습니다. sudo vim etc environment 창을 열어서 여기에 카프카 홈 변수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카프카 홈 변수를 넣어 주시고 유저 로컬 카프카 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해 주시고 나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시스템 환경 변수 활성화를 위해서 source etc environment 라고 써 주시면 됩니다. 엔터를 누르시면 시스템 환경 변수가 활성화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echo 다운표 속에다가 export 카프카 홈은 아까 적었었던 경로인 유저 로컬 카프카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꺽쇠 두 번의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rc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echo export 카프카 힙 옵션 변수를 넣어줄 겁니다. 이거는 대시 대문자 xmx 그 다음에 512MB 그 다음에 다시 대시 xms 512MB 라고 적어주시고 역시 똑같이 꺽쇠 두 번에 -rc로 넣어줄 겁니다. 하고 마지막에 source -rc 라고 적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사용자 환경 변수가 활성화된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env grep 카프카 라고 입력했을 때 카프카 힙 옵션이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카프카 힙 옵션이라는 변수 이름에 오타가 있었고요. -rc를 직접 열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vim 에디터로 열면 현재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맨 아래로 이동하시면 변수를 지정했었던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프카라고 변수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장하시고 나오신 후에 다시 한번 source -rc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번에는 env grep 카프카 라고 입력했을 때 정상적으로 노출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정한 카프카 힙 옵션이라는 값은 카프카가 실행할 때 사용되는 메모리 용량을 지정하는 값입니다. xmx는 최대로 사용하는 양, 그리고 xms는 최소로 사용하는 양을 지정하는 거고 보통 이렇게 512MB가 디폴트이기 때문에 향후에 메모리 값을 바꿔줄 일이 있을 때 해당 옵션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키퍼 디렉토리와 똑같이 카프카 디렉토리의 소유권도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udo change owner 대문자 R 옵션을 넣어주시고 우분투 유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유저 로컬에 카프카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 프로퍼티스라는 파일도 편집해서 카프카의 설정 값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hange 디렉토리 카프카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config 디렉토리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현재 디렉토리에는 이러한 파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지우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vim server properties라는 값을 편집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를 누르시고 현재 화면을 들어오시면 아래쪽에 브로커 id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는 0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카프카 01 서버에
서버 1번, 그리고 myid 1번, 브로커 id도 1번으로 맞춰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listeners라는 값이 있습니다. 해당 주석을 삭제해 주시고 값은 변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advertised listeners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private IP 혹은 카프카의 호스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프카 01이라는 호스트 이름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파일과 호스트 네임 지정은 차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옵션을 설정하기 이전에 방금 설정한 advertised listeners라는 값은 카프카에서 익스터널 통신에 필요한 호스트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카프카 외부에서 통신할 때 클라이언트가 접속하기 위한 주소를 지정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isteners라는 값에는 카프카 내부에서 내부 통신할 때 사용하는 호스트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로그 디렉토리도 찾아서 편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디렉토리는 루트 밑에 tmp 디렉토리에 있는데 저희는 로그 디렉토리라고 해서 유저, 로컬, 카프카, 그리고 로그스라는 디렉토리를 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키퍼 connect라는 값도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값은 카프카의 브로커가 바라보고 있는 주키퍼의 모든 호스트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카프카 012181 그리고 카프카 022181 카프카 032181 라고 지정을 해주고 마지막에 슬래시 my 카프카 클러스터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카프카 클러스터라고 지정한 값은 j노드에서 루트 디렉토리 하위에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함이고요. 이렇게 지정했을 경우 나중에 클러스터를 증식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용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파일을 저장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make 디렉토리 유저 로컬 카프카의 로그스라는 경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프카 설정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이후에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인스턴스끼리 SSH로 호스트 통신을 할 수 있도록 SSH 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SSH 키젠이라는 명령어를 써주시면 되고요. 옵션에는 RSA 유형이라고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를 누르시고 빈값에 모두 그냥 엔터를 3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홈 디렉토리 밑에 .ssh라는 디렉토리가 생기고 방금 생성한 키에 대한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cat 명령어를 이용해서 꺽쇠 2번에 .ssh 경로 밑에 있는 authorized key라는 파일에 홈 디렉토리 밑에 .ssh 경로 밑에 id rsa 퍼블릭 키에 있는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cat 명령어를 통해서 authorize key 값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sh local host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본인의 호스트로 접속 가능한 것도 확인을 하시면 모든 설정이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카프카 설치 및 환경 설정을 완료하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AMI 생성하고 인스턴스를 복제해서 카프카 클러스터를 할 수 있는 구성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